영화 한 편이 극장을 넘어 서점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극장에서만 60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왕과 사는 남자가 이번엔 책 시장에서도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화의 각본집이 출간과 동시에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 편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독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시대 비극적 군주 단종과 그의 마지막 길을 지킨 평범한 백성 엄흥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엄흥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보수주인 엄흥도입니다. 이제 강을 건널 때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왜 하늘이 나를 이승에 머물게 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준 사람은 바로 전하와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천으로 꽁꽁 가려지고 묶인 채 유배지로 끌려가는 단종. 그리고 그 마지막 길 앞에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는 엄흥도의 고백. 이 짧은 대사 하나가 수많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삶과 죽음, 군주와 백성,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적인 사랑과 공감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한 화면 안에 담아냅니다. 단순한 사극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 같은 보편적인 질문들이 영화 곳곳에 녹아있다는 점이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관을 나온 뒤에도 오랫동안 여운을 붙잡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결국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4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황성구 작가의 왕과 사는 남자 각본집이 출간과 동시에 종합 3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각본집이 출간 즉시 이 정도 순위에 오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영화의 장기 흥행이 독서 시장으로까지 이어지며 이른바 왕사남 열풍이 서점가 전체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매 독자층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성 독자의 비중이 무려 88.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9%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7.3%, 40대가 22.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주요 여성 독자층이 고르게 각본집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단순히 영화를 좋아해서 구매하는 것을 넘어 이 이야기를 활자로 다시 읽고 싶다는 깊은 감정적 연결이 이 세대 여성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본집 구매가 일종의 영화를 다시 경험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앤디 위어의 SF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3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 작품 역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영화의 흥행이 원작 소설의 판매로 이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각본집과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원작 소설, 두 작품 모두 영화 인기의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 들어 영화와 출판 시장이 이렇게 밀접하게 맞물려 움직이는 것, 관계자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의 힘도 서점에서 느껴졌습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2026 프로야구 가이드북이 종합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가이드북의 주요 구매층이 40대 여성 독자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야구를 즐기는 팬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팬들이 경기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야구장 바람이 서점 바람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번 주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상위 10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위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 2위는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3위는 왕과 사는 남자 각본집, 4위는 자청의 완벽한 원시인, 5위는 유시민의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니다. 6위는 신영준의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7위는 할로로의 자몽살구 클럽, 8위는 조연선의 나의 완벽한 장례식, 9위는 양 기자의 모순, 그리고 10위는 토니 페르난도의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가 차지했습니다. 장르도 시대도 제각각인 10권의 책이 이번 주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시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 누적일 600만 명이라는 관객 수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꼴로 이 영화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를 함께 울며 보고 나왔을 텐데 그
그 여운이 각본집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 이야기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 장면 하나하나를 이놈이 다시 감히 곱씹고 싶은 왕족을 사람들이 이렇게 능멸하리라! 더 많다는 이상 것 나로 자체가 인해 내가 이 아끼고 작품이 사랑하던 단순한 사람 오락이상의 알고 무언가를 싶지 않다. 관객들에게 남겼다는 증거가 아닐까 저도 싶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각본집이 출간된 것은 하나, 영화의 둘, 셋. 흥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시점이었는데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이 다시 극장을 찾고 각본집을 사서 읽고 SNS에 감상을 올리며 주변에 추천하는 선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점가에서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와 출판, 스포츠 시즌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4월 초 베스트셀러 순위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책이 많이 팔렸는지를 넘어 지금 이 시대 독자들이 무엇에 감동받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히 왕과 사는 남자라는 이야기의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 극장을 가득 채우고 서점 진열대를 바꾸고 독자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콘텐츠가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며 영향력을 키워가는 지금, 다음번엔 어떤 작품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